안녕하십니까. 갑사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래 공부글을 올리다 보니까 이 낯선 곳에서 자꾸 전화가 옵니다. 뭐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여기는 돈을 받고 가르쳐 주는 데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공부 내용이 이렇다 하는 걸 갖다가 한 번씩 올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잘났다 소리도 아니고요. 단지 이 학문을 갖다가 하다보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간간하게 올렸는데 뭐 묻는 내용도 다양하게 묻고 있고요.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본인들 마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갖다가 눈지도 모릅니다. 그래 뭐 싫어하든 좋아하든 저하고는 상관이 없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본 적도 없고 저도 또 여러분들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이 제가 하는 학문의 도비결이 되어 가지고 궁금한 게 참 많다고 그래서 매참 한번 강의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들을 이해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갖다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 안 할 테니까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대신에 남을 비방하지 말아요. 그 업보는 여러분이 받든지 여러분 자식들이 받든지 남을 헬기는 만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아 저런 학문이 있구나 그래 봐주는 게 좋지요. 자 그러면은 도비결이 되어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되는지 그 요약에 대해 가지고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반 명리 보는 방법 27가지 제가 올렸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정말로 그렇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걸 갖다가 참고로서 삼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라고 내가 일일이 올려줬습니다. 그리고 보는 방법을 알려드렸죠. 그러면 이 도비결은 뭐예요? 물으면요. 하늘에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는 어떤 사람으로서 어떤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래가지고 살아가는 방편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거기에 대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뭐 이런 학문을 일반 철학관에 가가지고 물어보시면은 대답도 못 해줄 겁니다. 보는 법이 다르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도비결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기본만 자체 내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 하는 것만 지금 올려드리겠습니다. 도비결에서 말하는 천간 10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냥 나무니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천간의 글자가 10개가 있죠. 10개요. 갑이라는 것도 있고요. 을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병이라는 것도 있고 정화라는 것도 있고 무토라는 것도 있고 기토라는 것도 있습니다. 경금이라는 것도 있고요.
신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임수도 있고 개수도 있어요. 그럼 이 10개를 갖다가 일반 명리에서 말할 때 간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 이렇게 전면 무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글자들이 내 일간 생일에 태어났는 걸 천간이라 하죠. 그걸 갖다가 신이라 합니다. 자기 몸입니다. 그럼 야가 주인이 된다는 거죠. 근데 나무다 이러면은 좀 많이 이상합니까? 간목이라 하는 것은요, 습득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습득. 그래 내가 간목으로 태어나면은 무엇이든지 습득하는 능력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을목으로 태어났다 하면은 사용입니다. 사용자. 나는 무엇이든지 간에 사용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병화로 태어나면 뭔데? 키우는 거죠. 키우는 능력을 가졌습니다. 인재 양성, 또한 물건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키우는 걸 좋아하죠. 자, 정화로 태어나면은 이거는 기술력입니다. 기술력요. 기술 능력을 가했다는 거죠. 그래 손재주도 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토라 하는 것은 외부 인지 인식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 나보다는 밖을 향한다 하는 마인드를 가했다는 거죠. 또한 품어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기토라 하는 것은 내부 나를 보는 능력입니다. 내가 지식이 모자라면 나에게 지식을 더 있는 능력, 기술이 모자라면 기술에 대한 능력을 갖다가 더 보강하는 능력, 바로 이런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내부 인지 인식 능력을 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금이라 하는 것은 숙성시키는 능력을 가했죠. 무엇이든지 간에 알차게 서서히 나를 당금질하듯이 차근차근 나를 갖다가 하나의 완성체로 만들어 나가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신금은 완성된 능력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였죠. 제품으로 치자면은 완성된 상품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경금은 미완성품이고 신금은 완성품을 이야기합니다. 임수는 분별 능력을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하죠. 필요가 있다, 필요가 없다. 이것 자기가 자체 내에서 분별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지는 기고요. 개수라 하는 것은 분별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오직 내 마음에 좋다 생각하면 한 길로 쭉 밀고 나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매니아 기질이라 합니다. 요거를 천간에서 타고난 거죠. 그래 하늘에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내가 갑일날 났다 하면은 평생을 이 사람은 습득하는 능력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평생 습득만 해가지고도 떠들려도 아니죠. 그래 이게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래 그 사람들이 자체 내에서는 살아가면서 어떤 능력을 갖고 왔거나 하는 것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 천간이죠. 그럼 이 천간의 10개에서 우리가 3가지로 또 나눠집니다. 자, 분산하는데 오행이라 하는 걸로 분산이 되죠. 오행. 오행은요, 사람과 물건을 말합니다. 사람과 물건요. 그러면은 간목, 을목, 경금,
신금을 이야기합니다. 이걸 오행이라고 해요. 오행은 가벌은 사람이고요. 경신은 물건입니다. 그럼 나는 경신이래 놨는데 그럼 나는 사람이 아니고 물건이가 아니죠. 물건을 다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럼 가벌에 놨는 사람은 그냥 사람이냐? 아니죠. 사람은 사람이 누구이 됩니까? 지식과 지혜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면 될 거예요. 이걸 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 철학관에서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벌, 병정, 무기, 경신 이게 다 합쳐가 목화, 토금수 아니냐? 아닙니다. 오행은 항상 여러분들 속에 머리에 이어놔야 됩니다. 사람과 물건이다. 이걸 갖다가 깊이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음양이라는 게 있죠. 음양요. 음양은 병화와 정화로 태어난 사람, 임수와 개수로 태어난 사람을 음양의 사람이라 합니다. 무슨 말이요? 물으면은 목표와 목적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목표와 목적을 말합니다. 병화와 임수는 목적입니다. 목적. 정화와 개수는 목표죠. 그래 사람이 살아가는데 네 목표가 뭐니? 네 목적이 뭐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병정인계를 갖다가 한남조섭이라 합니다. 우리가 사상도 여기서 나오는 거죠. 전체 내에서 가장 추워지는 겨울을 갖다가 태음이라 합니다. 태음에서 우리가 따뜻한 열기가 이제 올라오니까 소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아주 강한 태양이 들어오죠. 그걸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태양의 열기가 식어가는 걸 우리가 소양이라고 하죠. 이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음양으로 태어난 사람은 감정 조절을 갖다가 잘해야 됩니다. 바로 온도니까요. 또 감정이니까.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적으로 올라가는 걸 병화라 하고요. 수평적으로 넓어지는 걸 임수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화라 하는 게 있습니다. 중화요. 중화는 품어주고 내어주는 거죠. 그래, 외부 환경에 맞게 가면은 무토를 말하는 이거예요. 바로 인식 능력입니다. 그러나 기토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는 겁니다. 이게 중화 역할입니다. 이 공부에 여기서 여기 간단하게 다 넣었지만요, 여러분들이 이어놓으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 구구단의 1단에서부터 9,999 단계까지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난 양이 되겠죠. 우리는 9단까지만 외워도 머리가 아파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르게 공부를 갖다가 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 천간에서 전체 행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지가 되겠죠. 그죠? 지지요. 요거는 위에는 천간이 됐으니까요. 지지에서 일어나는 것은 전면 다가 환경입니다. 환경. 이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내가 태어났느냐 이걸 보는 거죠. 그럼 이 환경 속에 태어나니까 우리가 필요한 게요, 적성이 있는 거예요. 이는 어떤 적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또한 지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는요, 계절의 추인들이 있습니다. 봄은 개나리가 나야 맞죠.
근데 국화가 자꾸 국화라고 이야기를 하면 왜 됩니까?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삶 살아가는 것이 그 환경에 주인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전면 다 환경 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 우리가 청가는 네가 뭐하러 태어났느냐, 어떤 식으로 목표와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면서 외부를 보고 사느냐, 너희의 모질한 걸 보고 사느냐,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지는 환경인데 이 적성 속에서 우회 되겠어요. 내가 8환경이 태어나거든요. 그럼 그 8환경에서 주인들이 각자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당령이라 하고, 여러분들이 글에 찾아 헤매는 파랑새인 용시입니다. 겨울이 추워야 됩니까? 따뜻해야 됩니까? 또한 여름은 더워야 됩니까? 추워야 됩니까? 겨울에 너무 따뜻하면요, 싹이 일찍 터버리죠. 그리고 봄에 심으면요, 싹을 펴안는 거는 죽습니다. 그래,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연을 깊게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지지에서는 환경이 나오는데요, 이 환경은 8개의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8환경이라고 합니다. 이 8개의 환경의 종류는요, 항상 1년 365일 중에 45일마다 지배하는 환경입니다. 그 환경에 어떤 환경이요? 이러면요, 붕어 환경이 있죠. 첫 번째가 붕어 환경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가 뭐요? 물으면요, 학교 환경입니다. 학교 환경. 그러면 세 번째가 뭐요? 물으면은 스펙 환경이죠. 네 번째가 뭐요? 물으면은요, 조직 환경입니다. 다섯 번째가 뭐요? 물으면요, 우리가 이걸 연구 환경이라 하죠. 여섯 번째가 뭐요? 물으면요, 바로 제작 환경입니다. 일곱 번째가 뭐요? 물으면요, 완성 환경이죠. 그러면 여덟 번째는 뭔데? 시장 환경입니다. 내놓고 팔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지지에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 환경에 태어났다, 학교 환경에 태어났다, 세 번째가 스펙 환경에 났다, 네 번째 조직 환경에 났다, 다섯 번째 연구 환경에 났다, 여섯 번째 제작 환경에 났다, 일곱 번째 완성 환경에 났다, 여덟 번째 시장 환경에 났다. 요래 사람이 8환경이 있습니다. 부모 환경에 낳는 사람들은요, 부모와 자체내에서 나한테 처음엔 가르쳐주고 다 하고 있죠. 그럼 내가 태어난 환경이 학교 환경에 나서 뭐 해야 돼요? 주변이 전신이 해야 돼요? 교육 환경입니다. 세 번째 스펙 환경이 나면 어쩌죠? 처음엔 다 자격증을 갖추고 경쟁하려고 하는 게 있죠. 그러면 네 번째 조직 환경이 나면은 내가 왜 됩니까? 조직 생활이 해야 되겠죠. 그럼 다섯 번째 연구 환경이 나면은 전신은 내가 왜 됩니까? 과학도처럼 형성하는 거죠. 그럼 여섯 번째 제작 환경은 만들기 좋아하는 환경이죠. 그러면 완성 환경은 만들어간 물건을 홍보해야 되죠. 그러면 여덟 번째 시장 환경은 내가 그걸 판매를 하는 것만 보고 자라갑니다. 그럼 그 환경에서 일어난 걸 살아라,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도 매나 이 환경 속에서 또 보면은요, 나눠지는 게 있죠. 그걸 우리가 자체 내에서는 너는 어떤 계열에서 태어났니? 묻는 겁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가 인문계열이 있죠. 인문계열.
두 번째가 사회계열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자연계열이죠. 네 번째가 국제통상학부입니다. 이 환경에 태어난 사람들이 인문교육을 갖다 만약 인문에 태어났다. 인문교육에서 받았는 걸 가지고 내가 인문에다 써야 되는데 나는 사회에 쓰겠어. 자연에 쓰겠어. 국제에 쓰겠어. 이러면요 힘들게 살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낳는 환경이 있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떤 계열의 공부를 해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거기 주어졌는데도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흥미진진한 걸 좋아하죠. 그리고 이렇게 계열이 바뀝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는 어떤 환경에 났으며 어떻게 교육 자체 내려갔다가 어떤 쪽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를 해주는 데가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걸요. 지지에서 이어나고 다시 지지에는 환경 보유력이 있느냐 묻습니다. 환경 보유력요. 그럼 이 환경 보유력이 뭔데 물으면요. 내가 직업을 가지고 꾸준하게 끌고 갈 것이냐, 직업이 자주 바뀌는 이걸 이야기하죠. 그럼 여기에 대한 걸 갖다가 이야기하는 철학자는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제가 겪었던 제 스승들이나 또 적한 같이 공부했던 도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면 이 공부에 맞게 전면 쓰고 있는 용어들이지 일반 명리적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혹시 밖에서 이래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바르게 공부를 배운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깊게 하시는 거죠. 그럼 이 환경 보유력에서는 1차 환경에 태어나는 환경 보유력자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에 낳는 게 있죠. 세 번째는 3차에 낳고요. 네 번째는 4차, 다섯 번째는 5차, 여섯 번째는 6차 산업이 있습니다. 그랬기에 우리가 니는 무슨 산업에 어떤 자체의 1차 산업이냐, 2차 산업이냐, 3차 산업이냐 여기에 대한 걸 일체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면 1차 산업이 뭐요? 물으면은 바로 먹는 거죠. 먹는 거요. 그럼 이걸 갖다가 먹으니까 전면 다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의식주 중에서 1차 산업인 식을 이야기하죠. 식요. 먹는다. 그러면 2차는 뭘까요? 주에 대한 겁니다. 단순 2차 산업이라 그러죠. 그러면은 3차 산업은 옷입니다. 패션부터 전면 다 나가고 있죠. 그러면 4차 산업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금융, 의료, 할 것 없이 다요. 그러면 5차 산업이 뭔데? 원자는 나무로 통해 가지고 내가 공돈을 갖다 먹어야 되죠. 그걸 이야기해요. 즉 자연 살림의 바이오 산업이죠. 그러면 6차 산업은요. 가상화폐와 같습니다. 그냥 순간적으로 머리 잘 써가지고 금전을 얻어내는 거죠. 요런 이 6차 의식주, 환경보유력이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걸 자세히 알아야 되겠죠. 지금 도비계를 갖다가 아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깊이 있는 거 이야기 다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용만 다 받아들여가지고 하나하나씩 맞춰 나가려고 하면은 그냥 듣는 것만 해도 1년입니다. 그것도 얼마나? 하루에 7시간씩. 그리고 이걸 가지고 마음대로 써야 되겠다 하는 사람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3년만 공부해 보십시오. 평생 따합니다. 그리고 이 도비결 자체에서 이어졌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비결 공부를 했는 사람들한테 많은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럼 이 속에는 뭐가 있는데 또요? 첫째가 조후죠, 조후. 조후 공부해야 됩니다. 조후 공부를 왜 합니까? 조후 용신 때문에요? 아닙니다. 조후라 하는 것은요, 겨울에 난 사람들, 여름에 난 사람들은 내가 너무 추워도 문제고 너무 더워도 문제죠. 그래, 온도와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토가 들어가는 건 조용신으로 쓰는 것은 왜 쓰는가? 추운 겨울 때 태어난 사람은 막아줘야 되겠죠. 그러면 남보다 추위를 덜 탔는다고요. 그럼 여름에 난 사람은 무토를 써먹어야 됩니까? 남보다 더위를 갖다가 막아주니까요. 좋겠죠. 그러면 저기에서 겨울에 났는데 병화를 쓴다. 왜 씁니까? 부모의 헌신적인 노력입니다. 그러니까 병화를 갖다 부모한테서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 여름에 자체에 물을 쓰는 이유는 왜입니까? 그것 또한 부모님이 더운 여름에 자식들한테 헌신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타고난 사람, 용신을 가했는데 조용신을 받고 있어도 왜 됩니까? 고마움을 모르거든요. 나는 내 부모가 그런 적 없다. 잃어버리거든요. 한번 생각을 깊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태어났으면 조우를 봤으면 당연한 멘토가 공부가 되어야 됩니다. 멘토가요? 왜요? 정신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물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람이 있죠. 그래, 그 환경에서 도움을 받는 건 물질, 그 천간에서 도움을 받는 걸 정신적이랍니다. 그래, 이 멘토도 초나초동마다 다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들이 멘토를 얻다. 그럼 내가 살아가는데 왜 됩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럼 내가 왜 돼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요, 계절은 전부 다 공식이 있습니다. 계절의 공식이 기본 크게 나누면 추나초동 4개고요. 그거보다 좀 잘게 나누면 8개가 있고요. 또 그거보다 더 나눠버리면요, 한 달마다 있습니다. 또 그거보다 더 작게 나눠보면은 하루 만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계절의 공식을 모르면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며, 내가 자체 내에서 현재의 그 공부를 필요로 했었는지, 필요 없는 공부를 했는지, 그걸 우리가 낭비 공부를 하죠. 또한 내가 자체 내에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자체 내에서 그것을 갖다가 쓰겠는지, 인간의 본질을 아는지, 가치를 아는지, 이에 대한 게 전면 다 들어가 있죠. 그랬기 때문에 계절의 공식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이야기하는 우리가 주인공이죠. 주인공요. 그걸 당령이라는 당령. 하늘과 땅에서 나에게 부여한 임무와 책임을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태어나면서요, 나는 뭐하러 났니? 왜 살이 묻지 않습니까? 너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럼 나는 그것을 갖다가 안 타고 나면 왜 됩니까? 책임과 임무를 갖다가 내가 책임질 일 없죠. 이걸 용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 계절의 주인을 말하죠. 이 당령은 8개가 있습니다. 간목을 갖다가 가진 당령도 있고요. 을목을, 병화를, 정화를, 경금을, 신금을, 임수를, 개수를, 이렇게 8개의
학령에 당령이 있죠. 그러면은 무토와 기토는 없습니다. 왜? 사계절에 무토, 기토는 전달을 받고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당령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인사령이죠. 인사령. 그럼 인사령은 뭔데? 바로 나의 적성입니다. 적성. 또한 대리인 역할로 살아가는 거죠. 대리인요. 그럼 대리인은 책임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 인사령을 공부해야 되고요. 그럼 인사령은 몇 개나 있는데 똑같습니다. 8개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가요. 격이죠. 격. 격은 뭐요? 물으면은 본인의 얼굴이고 명함이고 나의 직무고 직분입니다. 그래 직무 직분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 직책이라 이야기도 합니다. 또한 뭔데? 내가 하고자 하는 사명감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갖춰놔야 됩니다. 도비결도 하나하나 순서부터 공식적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공부가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도비결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고 팔락해도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석을 하는 줄도 모릅니다. 도비결 좀만 배웠다고 이야기하다가 엉뚱하게 나갑니다. 뭡니까? 일반 사주팔자풀이로 가버립니다.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알아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딴 게 아닙니다. 실제로요, 저는 참 좋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3대 도인들도 저는 다 겪어봤습니다. 그런데 재산 선생이나 도계 선생이나 서경 선생이나 진실되게 공부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 한 번도 본 적 없죠. 서경 선생님의 사주 첩경을 갖다 여러분들이 봐가지고 그 공부가 정말로 서경 선생의 지식이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재상 선생님은 책을 낸 건 없습니다. 근데 수많은 내용들이 있죠. 물론 여러분들이 그 종이, 간지 종이를 얼마에 구입했다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소문에 놓는 게 많죠. 근데 다 그것도 부질없는 겁니다. 도계 선생이 그렇게 좋은 공부를 했다가 많이 써내고 해도요, 여러분들이 그게 다 알았다 생각할까요? 아닙니다. 그 세 분들이 논에 나와가지고 하나의 자체 내에서 공부 방식적으로 같이 연구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뭔데? 바로 실증 철학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실증 철학이죠. 제가 지금 그분들 공부했는 자체에서 요약된 겁니다. 바르게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이만큼이나 됩니다. 양이. 그것도 앞뒷면이 빽빽하게. 그래 여러분들이 일반 자체 내에 공부법 가지고 자꾸 이 세 분의 선생들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이 공부를 갖다가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 밖에 이 책이 없습니다. 이거는 40년 전에 제가 장난다가 제 사형하고 전면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발 명리를 바르게 배워 있어. 명리라 하는 것은요, 남을 갖다가 막 아프게 하는 말이 없습니다. 비꼬고요. 사람을 갖다가 자꾸 협박하듯이 그래 해가지고는 그거는 철학자가 아니라 사기꾼입니다. 바른 공부하시고요. 바르게 남한테 조언을 해주십시오. 사주에 충이 좋은 것도 많습니다. 집에 나무가 너무 막 이상하게 자라면 왜 됩니까? 가지치기 해야 되죠. 제철에 알아봐 해야 됩니다. 그것도 전문가 도움을 받고요. 그런데 무조건 또 무성하다 해가 두고 치면 안 됩니다. 장단점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사주에 자신이 있다고 그래가 남의 사주를 봐준다는데 본인이 본인 가족 사주를 갖다가 그 말 자신 있게 봤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내 가족한테 못된 말 합니까? 아니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돈을 받고 남한테 조언을 해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나쁜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당신은 이것이 부족하니까 이것을 채우면 되고 당신이 이럴 때는 이런 현상이 오니까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나. 얼마든지 좋은 쪽으로 이야기 다 할 수가 있죠. 근데 무조건 배우기를 충은 나쁘다. 합은 무조건 좋았다. 아닙니다, 여러분. 합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충도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공부를 갖다가 하시고요. 제발 남한테 상처 주지 않는 말을 갖다 많이 하십시오. 그게 업보를 갚는 길입니다. 그리고 일반 명리 철학관에서 처음엔 자기들이 다 최고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철학관에 선생들 가르쳤던 스승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한번 밝혀놔놓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했는 임상을 가지고 내가 배우면서 여러 사람한테 적용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게 있더라. 그러가 이 분야에서는 나는 그래도 검증되듯이 인정받고 살만한 정말로 훌륭한 학자죠. 저는 돈을 갖다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공부 배우라고 돈 받아본 적 없어요. 이 대구의 일심선회라는 틀을 잡고요. 토요일마다 제가자천 내에서 무료로 가르쳐주고 있었죠. 그런데 20년 넘게 가르쳐도요. 아직 10원짜리 하나 받아본 적 없습니다. 학문은 내가 아는 걸 상대가 물으로만 가르쳐주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가지고 비전이다. 처음엔 자기만 알아야 된다. 돈 받고 무조건 팔아야 된다. 이 우리 모든 카페의 주인장들이 하는 행실이죠. 저는 카페 생활을 제자 때문에 알게 됐지만 7년이 넘은 세월 동안에
제가 아는 지식은 수없이 자체 카페에 올려줬습니다. 그러고 제가 카페장이 되어가지고 지배해 본 적 없습니다. 누구든지 맡다가 할락했으면 그 카페를 믿고 줬습니다. 그러고 그걸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이용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고요. 자기가 뜨기 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다가 카페 이름도 바꿨고 원래 있던 사람들도 쫓아내버리고 그 다음에 그쪽에 들어가가지고 흡수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본인들이 다 흩어졌죠. 여러분들이 카페장이 된다면 절대로 제자 믿지 마십시오. 항상 자체 내에서는요, 좋은 마음으로서 행했는 항상 나쁜 쪽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저야 그 관여도 안 하고요. 일체 카페하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 그런 거 안에 많겠지만 그 글 다 없어져도 됩니다. 왜요? 처음부터 그거는 욕심 없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올려드리는 글이죠. 이제 와가지고는 저를 갖다가 원망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걸 왜 뺏기고 삽니까? 이런 이야기도 하죠. 우리 죽을 때 가가는 거 없습니다. 내 거, 니 거 없습니다. 내가 아는 지식 공부 좀 나눠주면 어떻습니까? 저도 합병증이 있어가 눈이 녹내장이 오른쪽에 와가지고 한쪽 눈이 실명됐습니다. 그것도 불과 한 보름 됐습니다. 한쪽 왼쪽 눈 가지고는 시야도 안 잡히고 최고 자체 내에서 보일동말동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건강하시고요. 바른 공부로서 많은 것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참 제 몸의 건강 상태가 좋아지면 또 여러분들하고 또 만나겠죠. 그동안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간에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요, 잎인 내핀 없습니다. 다 우리입니다. 다 나고 다 늡니다. 그리 서로가 헬기는 행동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십시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